우리 학문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순환을 잘하고 서로 균형이 잘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삶을 유지하는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럼 나를 지켜주는 것, 나를 유지하는 것, 건강과 삶입니다. 그럼 이 건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학문의 근본인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뭐가 있을까요? 혈액순환과 기회순환입니다. 맞습니다. 혈액순환과 기회순환만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도 어떠한 병도 생기지 않는다고 우리 학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요.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병이든 반드시 생긴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이렇게 중요한 혈액순환, 여러분들의 향후의 모든 병들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 혈액순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무심코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건강한데 뭐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이 혈액순환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모르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향후에 생기는 모든 병들의 근원이 이 혈액순환으로 인해서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은 기본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 혈액순환, 우리 몸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혈액은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 몸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어떤 장기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몸속에 청소부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혈액의 순환 속도가 늦춰지게 된다면요, 혈관 역시 노폐물로 인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온몸의 세포와 장기로 공급되던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은 늦춰지게 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의 배출은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고 있지 못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신호 10가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만성피로입니다. 체내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만성피로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내 몸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또 그만큼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장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혈관이 좁을수록 당연히 혈액이 도달하기 어렵겠죠. 대표적으로 손과 발, 신장, 눈 이런 것이겠죠. 이들 부위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곤함과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피곤함을 자꾸 느낄 때 이것은 혈액순환이 내 몸에 원활히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내 몸의 경고이기도 한 겁니다. 두 번째가 탈모와 손톱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된다면요, 손톱이 자주 부러진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히 잘 안 되면요, 머릿결이 푸석해지면서 윤기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탈모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내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히 안 되고 있다라는 그 증거이니까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도록 하세요. 세 번째가 면역력 하락입니다. 혈액 속에 이 백혈구라는 것이 온몸을 구석구석 다니면서요, 제 기능을 다 발휘할 때 이때가 면역력이 가장 좋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요, 이 백혈구가 제 역할을 다 못하게 되겠죠. 이러니 면역력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 감기에 자주 걸리신다든가 심한 피로를 느끼시는 면역력 감소의 증상들이 아주 많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혈액순환이 원활히 안 되고 있다라는 내 몸의 경고입니다. 꼭 신경 쓰세요. 네 번째가 혈압이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당연히 혈압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동맥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된다면요, 당연히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더 나아가서요, 이 좁아진 혈관이 막히게 된다면 뇌경색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이 질환들이 발생할 우려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것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라는 내 몸의 경고이니까
갑자기 혈압에 변동이 생기셨다면 이거 혈액순환에 이상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느린 치유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면요, 몸이 감염된 부위와 싸우는 데 필요한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이런 것들이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이 되지 못할 것 당연하겠죠. 이것은 병원체를 감지하고 퇴치하는 데 필요한 신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면역체계가 이상화되니까 자꾸 아플 수 있고요. 어디 작은데 베이더라도 이 상처가 치료되는데 아주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거, 어쩌면 당연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가 식사하시고 음식물 소화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털이만 계속 나온다든가 소화 과정이 느려지고요. 방귀나 위산역류, 변비가 심해지는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경우인데요. 이는 혈액이 내장기에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해서 장부의 기능이 약화되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다른 문제일 가능성도 아주 높지만요. 그래도 이것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기본이 되어서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가 수족냉증입니다. 이거 제가 많이 다뤄드렸죠. 이 수족냉증은 혈액순환으로 인한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혈류가 정상적인 속도로 잘 순환해야 신체가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순환이 안 되고 느리게 된다면 눈에 띄게 체온이 낮아지는 곳, 손과 발일 겁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면요, 이 손과 발과 같이 신체의 먼 기관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신체 세포의 산소 수치가 감소해서요, 사지가 차가워지는 그 원리입니다. 이 수족냉증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빈혈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완화시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가 피부 건강이 약화되는 겁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니까 혈액이 다니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 당연하겠죠. 피부세포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피부가 칙칙해지겠죠. 이런 원인으로 해서 뾰루지나 이런 트러블 등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피부의 회복이나 재생 속도 같은 것도요, 혈액순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상처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도 다양한 영양소들이 필요하겠죠. 이거 혈액을 통해 공급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 혈액 공급이 감소된다면 상처 회복에 큰 영향을 주는 거 당연하겠죠. 아홉 번째가 손발저림입니다. 이거 역시 혈액순환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손발저림 증상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서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지 못하니까요, 이 혈액이 고이게 되는 것이고 이거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 증상들을 방치할 경우요, 하지정맥류 같은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열 번째가 부종입니다. 이거 역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이 손과 발에서 정체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이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내 몸이 물을 끌어당기는 수분 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리가 붓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피부에 쉽게 멍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혈액순환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 운동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매일매일 나에게 맞는 운동 매일 30분씩이라도 하시라는 거죠.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운동을 꾸준히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어디 문제가 생기고 어디가 크게 아파야 이제 치료한다고 법석을 떨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방지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또 만병의 근원이기도 한 이 혈액순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늘 건강하신 여러분들이 모든 운을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